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1%의 하락이 나왔고 234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적죠? 0.6% 하락해서 836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오늘 LG화학의 흐름이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흘러내렸죠? 그래서 0.6% 상승에 그쳤고 76만 2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화학하고 비슷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시장이 끝날 때까지 좋은 흐름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2.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SK이노베이션. 해당 종목은 무려 5%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왜 급락이 나왔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NC소프트 오늘 5% 이상의 큰 급등이 나왔죠. 오늘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했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NC소프트 말고도 카카오, 네이버 모두 신고가를 갱신했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기관도 역시 언제나 늘 그렇듯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카카오는 오늘 흐름이 좋았던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이죠. 8월 25일을 제외하고 약 9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주된 매수 주체를 살펴보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을 살펴보면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양매도세를 보여주었죠. 그동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오늘만큼은 양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서 뒷심을 발휘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약했죠. LG화학보다.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보다 더 좋은 상승이 나왔고 차트의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좋은 가격대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었지만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크게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뽑아보자면, 자, 오늘 오후장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을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지난 2월 14일에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는 상관없이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소송 취하 청구, 그리고 두 번째가 10억 원의 손해배상액 맞대응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 예상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10월 5일이죠.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건에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2월 14일날 이미 조기 패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사례가 뒤집어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5일에도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소송건과 SK이노베이션의 패소, 이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기사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의 2차전지는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령 미국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사업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점은 배상액은 그냥 지급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배상액을 지급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스닥 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무려 2%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11,665포인트로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어요. 지금 1년간의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이 두 가지 차트를 같은 선상에서 쳐다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도 나스닥만큼 크게 빠졌기 때문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이 패턴 속에서는 어느 정도 나스닥하고 코스피 지수 같은 움직임이 보였지만 올라올 만큼 올라온 이 자리에서는 나스닥하고 코스피 지수 어떻게 보면 두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이 비슷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나스닥을 따라가게 되었다면 이미 3,000포인트, 4,000포인트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스닥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 하락 구간 이런 구간이 존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현 시점에서는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 조금은 참조하되 동일시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441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200명대로 진입을 하면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살짝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도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YBM넷, 알서포트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때문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심해진 이 시점에 저는 앞으로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보이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를 해주시고요. 저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에 베팅은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 빠르면 10월, 11월쯤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 이 상황 이 시점에 대한 종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만의 투자의 관점의 차이가 있고 투자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비교적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코로나 관련주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상황 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치고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 포지션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매하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급하게 뛰어들 필요 없다. 놓치면 놓쳤지 괜히 급하게 진입해서 손실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이유 중에 물론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이유도 있죠.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마이너스 0.8%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마이너스 0.8%보다도 더 낮게 잡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시장은 좋지 못한 반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현재 마이너스 1%가 정확한 수치라고 한다면 지난 98년 IMF 당시에는 마이너스 5.1%였고 1980년 성유파동 당시에도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었는데 80년과 98년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 당시에도 실제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0.2%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이너스 1.3%는 전망치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코로나 상황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오늘 저녁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잭슨홀 미팅.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가장 큰 관심사, 핫한 이슈지만 글로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늘 10시에 개최되는 잭슨홀 미팅 이쪽에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잭슨홀 미팅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것은 통화정책이거든요. 왜 우리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 그리고 회사채 매입 등 미 연준은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고강도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가진 통화정책 수단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타냈었고,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현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8월 20일인데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9일일 거예요. 7월달 FOMC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의사록에서 금리에 대한 정확한 가이던스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연설을 통해서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에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이러한 시그널이 보인다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좋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증시는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오늘 저녁에 있을 잭슨홀 미팅,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 미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종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급하게 뛰어들 바에는 차라리 매수하지 않고 떠나보내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를 꺼려야 되는 부분인데 뛰어드는 행위.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 과거 패턴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떤 느낌인지 대략적인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때는 당겨주는 힘, 이런 힘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힘들은 지난 구간에서 수익 중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수익 실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카카오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한다, 명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 모멘텀, 그리고 여러가지 재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의 흐름만 보더라도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출렁일 수 있어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조정 구간은 나오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구간과 일부 하락 구간은 발생할 수 있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도 강하게 상승하고 치고 갈 때는 따라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니슨, 풍력 관련주죠. 이 종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지 매매를 포기해야 되는지 제가 했던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이 조금 좋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많이 빠졌다가 또 내일은 좋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오늘과 같이 1%의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점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